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인증대비 학습과정 제3강 40개 세부 로드맵 이론과 관련된 문항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인증편 71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전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식스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디맥편, 식스시그마 개요 본문을 참고하시던가요. 네, 아니면 본 인터넷 강의 문제 해결 방법론 디맥 1강 도입부터 3강 네, 식스시그마 로드맵 구조 해석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40개 세부 로드맵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5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DMAIC를 지칭합니다. 또 각 페이지에는 3개씩의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의 이제 스텝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세부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 로드맵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단연간 우리가 진행됐던 한 2000여 건의 과제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거기에는 서비스 부문, 뭐 제조, R&D, 뭐 관리,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행하는 활동들을 구분해 놓으면 이를 층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전체 40개의 세부적인 활동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끝이다. 즉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총 40개가 전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유한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법론 이제 학습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과제별로 그러면 거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문제 윤곽을 디파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X만 뽑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수준을 파악을 해서 분석이나 최적화 없이 바로 또 적용하는 이런 단계도 가능하고요. 또는 많은 어떤 X들을 뽑아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거쳐서 또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어떤 그 결과의 검증만 거친 다음에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경로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활동들은 바로 40개의 세부 로드맵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특징, 뭐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세부 로드맵 관련된 문항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조금 보면요, 이렇게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활동에서 뭔가 미흡하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앞에 어떤 세부 로드맵 활동이 이제 부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의 활동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를 세부 로드맵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는 특정 활동에서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세부 로드맵을 지적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세부 로드맵 관련된 중요한 문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전과 이후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우리가 나눠놓으면요, 각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5스텝에 관련된 문항보다도요, 40개 세부 로드맵은 출제자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조합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항의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응시자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바로 이 40개 세부 로드맵 관련된 문항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의 어떤 포인트는 유한한 이러한 그 명확한 40개 세부 로드맵, 이것을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또 문항풀이를 통해서 이제 내 거를 만드는 또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 어떤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즉 과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어느 돌다리를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하면 문제가 풀려진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50%를 이제 수행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예지력, 하지 않았지만 미리 예측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전 그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우리가 학습하는 뭐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능력, 역량을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문항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역량을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현재 로드맵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전 활동, 그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 이전 활동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이제 미흡한 것인지 지적하는 그런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 단계 가설 검정 수행을 했죠. 현재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개선 방향이 잘 안 나온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럼 그 이전을 우리가 되짚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결론은 이제 개선 방향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네, 분석 툴이 제대로 선택이 된 건지, 또 가설은 제대로 설정이 된 건지, 또 이전 단계는요. 네, 분석 계획 수립. 뭐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시간 대상, 그러니까 뭐 실제 Y는 6월부터 7월의 데이터를 갖고 8월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수집은 계획할 때는 그 이전 데이터를 계획을 했다든가, 담당자가 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그 스크린된 선별된 X들이 충분하게 목표 달성 또는 개선 방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했다든가, 또 그 앞으로 가면은 논의 과정 중에서 서로 간의 그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설계 프로세스 변수나 또는 잠재인자가 누락이 됐다든가, 뭐 그 앞으로 가면 목표 설정이 잘못돼서 네, 거기에 준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준한 X가 뽑혀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현재 수준이 잘못 측정이 돼서 그를 기반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뭐 현재 수준 자체가 잘못돼서 목표 설정을 뭐 불명확하게 설정할 수도 있었겠죠.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가 좀 미흡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과제 선정이 잘못됐다거나 부진했다든가, 처리 과정상에 뭐 오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의 어떤 그 시점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의 이유는 앞 단계에서의 부족한 거나 미흡한 그런 활동으로 이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문항풀이 역시도 그에 준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은 그 이전 현재 상태에서 미흡한 부분은 이전 활동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합한 어떤 기법을 잘못 선택했다든가, 또는 해석이 좀 오류가 있었다든가, 또는 그 분석적 신도가 낮거나 또는 근본원이 안 찾아졌다든가, 그 앞 단계 분석 계획으로 가게 되면 자, 표본 크기가 부적절, 또 기간이 엇박자가 났다든가, 또 담당자가 좀 이해가 부족했다든가, 또 가설이 문제 핵심으로 또 벗어났다든가, 이건 이제 그 계획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선별된 X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실천 인자가 영향이 적은 게 선택됐다든가, 또 중요 변수가 누락됐다든가, 또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변수만 선택적으로 분석에 포함을 시켰다든가, 또는 변수가 어떤 그 프로세스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프로세스 범위는 저 범위 기술에서 시작과 끝을 정하죠. 네, 그런데 그 대상에서 벗어난 영역에서의 이제 변수가 선별됐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세부 로드맵 관점에서 전부 도출되고 연상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바로 그 현재 세부 로드맵이 결정되면 그 이전 활동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유형들은 우리 교재 77페이지 보시면 그 여러 세 가지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GB 지도 상황에서 현 프로세스 능력을 위해서 사전 검토돼야 할 사항이 뭐냐? 그럼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검토 사항은 그 앞이 되겠죠. 신뢰성 검증을 한다든가, 데이터 수집 계획을 한다든가, 규격을 설정한다든가, Y가 숫자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또 Y는 어떻게 결정되고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짚어지면 된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 보시면 과제 완료 시점에 애초 예상했던 목표에 미달했어요. 그러면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과제 완료 시점은 바로 여기죠. 이관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요 단계 이전에 뭔가 해야 될 역할들, 뭐 성과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충분하지 못한 성과를 가지고 네, 과제가 마무리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목표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든가, 실제 프로세스의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든가, 실행 과정 중에 우리가 관리도나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법들이 부족했다든가, 근데 표준화 자체가 안 돼서 전파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산포가 유발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전 활동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과제가 완료 후 통상 11개월 트래킹을 해요. 트래킹하면 이제 과제 완료가 끝나고 오너한테 이제 이관이 된 거죠. 자, 그런 중에 일부만이 유지관리 되고 있다. 뭔가 유지관리 트래킹 단계에서 부족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 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이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관리계획서를 작성을 못했다든가, 거기에 관리 항목이 누락됐다든가, 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아니면 표준의 제시가 안 됐다든가, 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그 미비법 활동들을 이제 지적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현재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세부 로드맵이 정해져 있으면 향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즉 이후의 활동을 기술하는 것도 세부 로드맵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디파인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고객 VOC 조사 결과 고객 대면하는 담당자의 대고객 친절 수준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져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선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디파인이 끝났으니까 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단계 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뭐가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상세하게 요 세부 로드맵 관점에서 기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어떤 사항들, 즉 CTQ 선정부터 네, 목표 재설정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언급을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 Y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Y가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의, 또 규격 이런 거 정해줘야죠. 또 데이터를 이런 우리가 운영 적정이나 성과 표준에 맞게끔 수집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데이터 수집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데이터 신뢰성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현수준 평가 후 달성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세부 로드맵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네, 드러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후에 현재 위치가 정해지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 유형은요. 먼저 40개 세부 로드맵상에 어디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어디까지를 고려해야 될 거냐, 요걸 이제 정한 다음에 그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세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언급을 하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교재에 있는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문항들입니다. 잠재 원인 변수를 발굴한 후 최상의 개선 방향을 얻기 위한 단계적 접근. 그러니까 잠재 원인 변수라는 것은 이제 요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선 방향을 설정하려면 이제 가설 검증 여기 활동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과정을 이제 언급하면 정답이 되겠죠. 분석 계획에 대한 세세한 어떤 활동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겠고,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면 네,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개선 방향이니까. 또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 파일럿 테스트는 요 단계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요게 끝나고 관리 계획은 요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 방지를 철저하게 한다든가, 또는 그 잠재되는 어떤 문제들, 그건 실제 적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들, 개선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 문제를 도출한다든가, 도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언급되면 되겠죠. 또 기존 완료 과제들을 조사하니까 트래킹 과정 중에 목표에 미달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에요. 여기. 네, 여기죠. 그럼 조사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트래킹까지니까 이 사이에 활동들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하나를 이루어지는지를 언급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40개 세부 로드맵 관련된 문항들은 네, 현재 위치를 지적하고 미흡하다고 했을 때 앞에 세부 로드맵 활동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잘 이루어지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하면 그것들이 모두 정답이 되겠고요. 문항 풀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것들의 학습과 또 문항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예지력을 키우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그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충분히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